나이 들면 그냥 편한 옷 입고 대충 입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일같이 같은 운동복, 늘어난 바지, 색 바랜 티셔츠 한 벌로 한 주를 보내도 아무렇지 않았죠.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 생각했거든요. 꾸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옷이 인생을 바꾸진 않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요. 내 모습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피부보다 먼저 무너진 건 사실 내 삶에 대한 태도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나는 이제 누굴 만나든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이 나이에 옷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얘기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빛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비밀을 말이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이 옷이면 충분해요.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꾸며요? 62세 김순자는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회색 카디건을 걸쳤다. 1980년대부터 입어온 그 카디건은 이제 색이 바래고 털이 일어나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가장 편안한 옷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다. 무채색 옷에 푸석한 머리, 그리고 점점 구부정해지는 어깨. 엄마, 오늘도 그 옷 입으세요? 좀 밝은 색 옷 사드릴까요? 35살 딸 미경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미경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으로 늘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을 하고 다녔다. 어머니의 옷차림이 안타까웠지만 매번 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아이, 괜찮다니까. 나 같은 할머니가 뭘 그렇게 치장해. 돈 아까워. 순자는 딸의 말을 흘려들으며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뒤축이 닳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발이었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몇 년째 신고 다니고 있었다. 시장에 가는 길, 순자는 동네 언니들과 마주쳤다. 같은 또래의 박영희와 최정숙은 늘 함께 다니는 사이였다. 영희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정갈한 치마를 입고 있었고 정숙이는 하늘색 가디건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다. 순자야, 오늘도 그 옷 입었네? 진짜 너는 옷이 몇 벌 없냐? 영희의 말에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사실 옷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옷장에는 딸이 사준 옷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지만 왠지 입기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게 편해요. 나이 들면 편한 게 최고잖아요. 그래도 좀 단정하게는 입어야지. 우리가 이러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정숙이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사실 요즘 들어 거울을 보기가 싫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점점 초라해 보였고 외출하는 것도 귀찮아졌다. 예전에는 교회나 동네 모임에도 자주 나갔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있게 되었다. 순자 언니, 우리 내일 백화점에 같이 가요. 옷 좀 구경하면서 차도 마시고요. 영희의 제안에 순자는 머뭇거렸다. 백화점이라니, 그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자신 같은 사람이 가봤자 어울리지도 않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집에 할 일이 많아서요. 또 그런 소리 해. 집에서 뭘 그렇게 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잖아. 정숙이의 직설적인 말에 순자는 마음이 찔렸다. 정말로 요즘 자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밥을 먹고 빨래나 청소를 조금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상점 앞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구겨진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기력해 보이는 표정.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 멋을 내고 다녔는데 정말 이런 게 맞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이가 들면 편한 게 최고라고 옷차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다. 마치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딸이 사준 옷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분홍색 블라우스, 하늘색 카디건, 화사한 원피스들. 모두 예쁜 옷들이었지만 왠지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입으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나이가 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 자신을 가꾸는 것도 예쁘게 입는 것도 모두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일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딸이 사준 옷들을 보며 느꼈던 묘한 감정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다.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켜니 우연히 시니어 패션에 관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멋이라는 것은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화면 속에서는 문경이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나이든 여성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다. 7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이에 어울리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무채색 옷만 계속 입으시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활력도 떨어져요. 밝은 색깔 하나만 포인트로 넣어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순자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입고 있는 회색 잠옷을 내려다봤다. 정말로 온통 회색과 검은색뿐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색깔만 입게 되었을까? 그리고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낡고 헌 신발을 신으면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순자는 현관에 놓인 자신의 운동화를 보았다. 한쪽 뒤축이 완전히 닳아서 기울어진 그 신발을 보니 갑자기 부끄러웠다. 그때 딸 미경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다. 엄마, 웬일로 이런 프로그램 보세요? 그냥 우연히. 순자는 얼른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미경이 말렸다. 잠깐만요.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엄마도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에서는 실제 시니어 여성들의 변신 과정이 나오고 있었다. 70세 할머니가 무채색 옷에서 화사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밝은 치마로 바뀌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 정말 다르네요. 순자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같은 사람인데도 옷을 바꾸니 얼굴이 환해 보이고 자세도 당당해 보였다. 엄마, 우리도 이번 주말에 쇼핑 가요. 제가 옷 좀 골라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나는 이런 게 편해.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전날과 달리 확신이 없었다. 미경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엄마, 혹시 다른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우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경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사실 그동안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꾸미냐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어 시장에 나간 순자는 또다시 영희와 정숙을 만났다. 오늘도 두 사람은 말끔한 차림이었다. 순자야, 어제 우리가 한 말 생각해봤어? 무슨 말이요? 백화점에 같이 가자던 말 말이야. 진짜 가보자. 요즘 백화점에 시니어 전용 매장도 생겼다더라고. 정숙이 핸드폰을 꺼내며 보여주었다. 정말로 50대 이상을 위한 전문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봐, 이런 옷들 어때? 촌스럽지도 않고 나이에 맞게 단정하잖아. 영희가 가리킨 사진 속 모델들은 모두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지만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순자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데 비싸지 않을까요? 아이고, 비싼 것만 있나? 우리 형편에 맞는 것도 많아.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해봐. 나 자신한테 하는 투자 말이야. 투자. 그 말이 순자의 마음에 와닿았다. 언제부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그만두었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신경을 썼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다.
알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순자의 대답에 영희와 정숙이 놀라며 박수를 쳤다. 정말 드디어 마음을 바꿨구나. 그날 오후 순자는 집에서 옷장을 다시 열어보았다. 딸이 사준 옷들을 하나씩 꺼내서 몸에 대어 보았다. 분홍색 블라우스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보니 얼굴 색깔이 조금 밝아 보이는 것 같았다. 이거 나쁘지 않네. 순자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저녁에 미경이 집에 오자 순자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어머 엄마, 정말 예쁘세요. 미경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너무 튀는 것 같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엄마 얼굴이 환해 보여요. 이런 색깔이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로 변화를 시작해 볼 때가 된 것 같았다. 토요일 오전 순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영희, 정숙과 함께 백화점에 가는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어제 입어본 분홍색 블라우스를 다시 꺼내 입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똑같은 옷인데도 어제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정말 이래도 될까? 순자는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결국 평소에 입던 회색 카디건을 다시 입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 저 왔어요. 미경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 미경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엄마 오늘 쇼핑 간다고 하셔서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미경이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예쁜 구두 한 켤레였다. 검은색 로퍼였지만 굽이 낮고 편해 보였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와? 돈 아까워라. 엄마, 발부터 바꿔야 해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신발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자는 현관에 놓인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보았다. 정말로 부끄러웠다. 새 구두를 신고 거울을 보니 신기했다. 같은 옷인데도 전체적인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자세도 저절로 반듯해졌다. 어머,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경의 말에 순자도 놀랐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 보였다. 백화점 앞에서 영희, 정숙과 만난 순자를 보고 두 사람이 눈을 크게 뜨며 박수를 쳤다. 어머, 순자야. 완전히 달라졌네. 진짜 예뻐졌어. 이런 모습이 진짜 너구나. 칭찬을 들으니 순자의 걸음걸이도 달라졌다.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었을 텐데 오늘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다. 백화점 시니어 전용 매장에 들어서자 점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어르신들,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저희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점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구경도 좋지만 한번 입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께 잘 어울릴 만한 옷들을 골라드릴게요. 점원이 가져온 옷들은 순자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았다.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네이비 치마, 그리고 베이지색 가디건이었다. 치마는 바지보다 체형을 더 예쁘게 보이게 해드려요. 그리고 이 색깔은 어르신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려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순자를 보고 영희와 정숙이 감탄했다. 와, 정말 멋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진짜 이쁘네. 나도 이런 거 입어볼래.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일까? 옷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르신, 액세서리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점원이 가져온 것은 간단한 진주 목걸이였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어머,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비쌌다. 블라우스와 치마, 가디건 세트가 25만 원이었다.
이거 너무 비싸네요. 순자가 망설이자 영희가 말했다. 순자야, 이거 투자라고 생각해. 몇 년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 맞아. 그리고 이런 옷 하나 있으면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아.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망설였다. 이런 돈이면 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저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매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서 말했다. 어르신, 혹시 김순자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제가 미경 씨 동료예요. 미경 씨가 어머니 옷 사드리라고 카드를 맡기고 가셨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언제 딸이 이런 일을?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직원이 건넨 쪽지에는 미경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예쁘게 입고 다니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고요. 이제 엄마가 다시 그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엄마는 언제나 제가 알던 그 우아하고 멋진 분이세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새 옷을 입고 백화점을 나서는 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걸음걸이도 당당했고 표정도 밝았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쳐다볼 정도였다. 순자야, 진짜 다른 사람 같다. 맞아. 이제야 진짜 너를 찾은 것 같아. 영희와 정숙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하고 싶었던 거울이었는데 이제는 보는 것이 즐거웠다. 이게 나야? 정말 나야?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새로 산 하늘색 블라우스와 네이비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주말 동안 몇 번이나 입어봤지만 여전히 신기했다.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고 나니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오늘은 교회에 가볼까? 혼잣말을 하며 순자는 가방을 챙겼다. 1990년대부터 다니던 교회였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발걸음이 뜸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교회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순자 권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예쁘세요. 맞아요. 완전히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사람들의 반응에 순자는 놀랐다. 옷 한 벌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난 후 순자는 오랫동안 소원했던 김 목사와 인사를 나눴다. 순자 권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동안 교회에 자주 못 나왔네요. 아니에요.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보니 정말 밝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졌어요. 김 목사의 말에 순자는 생각해 보았다. 정말로 뭔가 달라진 걸까? 목사님, 혹시 노인의 봉사활동 아직 하나요? 물론이죠. 매주 화요일마다 양로원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순자의 말에 김 목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순자는 모든 활동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화요일 순자는 처음으로 양로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다. 권사님, 오늘 정말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80대 할머니가 순자의 옷차림을 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예쁜 옷 입으세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뭘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며칠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할머니, 나이가 들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옷을 바꾸니까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날 이후 순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대충 입었는데 이제는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맞춰보는 재미가 생겼다. 미경도 어머니의 변화를 놀라워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활동적이 되셨네요.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보네. 맞아요. 예전에는 집에서만 계셨는데 요즘은 교회도 나가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다. 한 달 후 순자는 영희, 정숙과 함께 다시 백화점에 갔다. 이번에는 봄옷을 사러 갔다. 순자야, 너 요즘 정말 예뻐졌다. 걸음걸이부터 다르더라. 맞아, 자신감이 확실히 달라졌어. 매장에서 새로운 옷들을 입어보며 순자는 깨달았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르신, 이 색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의 말에 순자는 거울을 보았다. 연한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 보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다. 오늘로 새 옷을 입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옷을 바꾼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옷을 바꾸니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행동도 달라졌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순자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감사하자, 기도하자, 기뻐하자. 아직 늦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로 산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현관에서 새 구두를 신으며 순자는 생각했다. 오늘도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뭘 해볼까? 순자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짜 자신을 찾은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어르신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의 자신,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순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순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든다는 건 외모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말 공감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멋스럽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작지만 따뜻한 실천이 우리 삶을 더 단정하게, 더 빛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